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예전부터 기록해온 다이어리들을 구경하면서 기록한 이유, 그리고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사실 굉장한 악필이었어요. 보고 놀라지 마세요. 우선 2015년 다이어리를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뭔가 더 멋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엄청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손바닥만 하네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다이어리를 사야지 제가 기록을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날짜가 정해진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3월 달부터 저의 첫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랑 학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이때는 다이어리의 달력 부분을 제일 잘 썼어요. 이 달력 있는 부분에 과제랑 준비물을 써놓으면 정말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 할 일을 체크하기 시작했고요. 이 조그만한 다이어리에 여러 가지 내용을 구구절절 쓰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네요. 이때는 꾸준히 안 쓰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뭐 딱히 쓴 것도 없네요. 제 2015년 기록의 이유는 기록이 좋다고 많이 들어서 기록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로 일상과 일정, 과제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다음은 2016년 다이어리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튀는 다이어리를 구매했네요. 존재감이 굉장히 확실해요. 직접 날짜를 기입하는 만년형 다이어리로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다이어리는 줄이 없어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줄이 있어야 정돈된 느낌이 나거든요. 나름 할 일과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해서 뒤죽박죽 된 게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그냥 학교용으로 쓴 게 드러나네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니까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12월은 무슨 일이죠? 진짜 기록하기 싫었나 봅니다. 뒤쪽에 있는 자유노트도 그냥 막 썼어요. 제가 2016년에 기록한 이유는 과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입니다. 주로 일상과 일정, 과제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다음은 2017년 다이어리입니다. 다시 깔끔한 다이어리로 돌아왔어요. 역시 새해에는 글씨를 열심히 써야죠. 글씨가 굉장히 정갈하네요. 그래도 이것저것 난잡하게 써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건 똑같네요. 물론 하루하루 기록하는 건 잘 활용을 못했지만 달력은 정말 활용을 잘했습니다. 하루하루 과제 마감일이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맨 뒤에 자유 종이는 제 강의 노트로 활용되었어요. 사실 다른 강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 놓고 올 때마다 여기다 썼어요. 결국에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때부터 블렛 저널을 썼다면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의 도루미는 블렛 저널의 존재를 몰랐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제가 2017년에 기록을 한 이유는요. 나름 기록을 해봤다고 돌아보는 것도 뿌듯하고 과제 정리하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고요. 지난 2년과 비슷하게 일상과 일정, 과제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2018년 다이어리입니다. 역시 깔끔한 디자인의 다이어리입니다. 똑같이 달력 쪽은 과제와 일정용으로 매우 잘 썼고요. 2017년에 계획한 대로 강의 내용을 자유롭게 썼지만 일상과 뒤죽박죽 섞인 게 보이는군요. 사실 이때 큰 변화가 생겼어요. 2017년 11월부터 롤모델이 생겨서 그냥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학기 졸업작품을 끝내고 2학기 때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시기에는 하루 종일 인문학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독서 관련한 것도 기록했어요. 덕분에 더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제가 2018년에 기록한 이유는 주로 독서를 통한 의식의 확장을 위해서 했고요.
일상과 일정, 과제, 독서 기록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8년 12월에 블렛 저널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쁜 것들을 보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내가 직접 만든다는 의욕에 불타서 처음 시도해봤어요. 이때는 블렛 저널의 정확한 의미도 몰랐고 또 완벽주의 기질도 있어서 기록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복학을 한 3월부터 5월까지는 선물 받은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어요. 제가 블렛 저널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저 꾸미는 것에 집중하니까 아 이건 학교 다니면서는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에 블렛 저널 비슷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블렛 저널 책을 만나고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노트 하나로 블렛 저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본 이 블렛 저널입니다. 블렛 저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이 블렛 저널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2019년에 기록한 이유는 나를 더 알아가면서 인생의 비전을 더 명확히 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로 일상과 일정, 과제, 독서, 인생 비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의 다이어리를 구경해보면서 기록의 이유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제가 예전에 쓴 다이어리는 현재 직면한 업무와 기록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 쓰고 있는 블렛 저널에서는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 기록을 통해 가치를 실현해 가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가치 실현이 목적이 된 거죠. 제가 만약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전체적인 성찰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기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의 의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저도 이 의미를 잊고 살아간 것 같은데요. 이런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작가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제 든든한 블렛 저널이라는 도구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